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 걱정만 했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몸 아픈 것도 참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한답시고 내 꿈은 포기했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그렇게 75년을 살았는데 지금 내 곁에 남은 건 뭡니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75세부터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만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75부터는 모든 걸 정리하고 사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쓰는 물건, 안 입는 옷, 안 보는 책이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75가 넘으면 쌓을 게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았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았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렸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정리할 때입니다.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시는 배모 씨, 78세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배 씨는 75세까지 물건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옷장에는 30년 전 옷이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안 신는 신발이 수십 켤레였습니다. 창고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건이 쌓였습니다. 배 씨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집 정리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물건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거부했습니다. 다 필요한 거라고, 언젠가 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75세 생일날 배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물건을 앞으로 언제 쓸 것인가?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다 버릴 텐데. 왜 붙잡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배 씨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배 씨는 매일 조금씩 버렸습니다. 30년 전 옷을 버렸습니다. 안 신는 신발을 버렸습니다. 깨진 그릇, 고장난 전자제품, 읽지 않는 책 다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버리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1년 동안 배 씨는 집에 있던 물건의 절반을 버렸습니다. 집이 넓어졌습니다. 청소하기 편해졌습니다. 찾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의 메인 삶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배 씨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삽니다. 옷은 계절마다 몇 벌씩만 있습니다. 신발은 2켤레면 충분합니다. 집은 깔끔합니다. 배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버리는 게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 물건이 넘쳐납니까? 언제 쓸지도 모르는 물건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옷장에 안 입는 옷이 가득합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75가 넘으면 정리할 때입니다. 안 입는 옷을 버리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유행 지난 옷, 안 맞는 옷, 낡은 옷 다 버리십시오. 아깝다고요? 안 입으면 더 아깝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고장난 물건, 중복된 물건, 언젠가 쓸 거라는 물건 다 버리십시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안 쓰면 평생 안 씁니다. 가구도 정리하십시오. 큰 장롱, 무거운 책상 필요 없습니다. 75가 넘으면 간단한 가구면 충분합니다. 옮기기 쉽고 관리하기 편한 가구로 바꾸십시오. 서류도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다 지난 고지서, 필요 없는 서류 다 버리십시오. 정말 중요한 서류만 남기고 다 정리하십시오.
추억도 정리하십시오. 사진을 수백 장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진 몇 장만 남기십시오. 앨범도 한두 권이면 충분합니다. 선물 받은 물건도 버리십시오. 안 쓰면 의미 없습니다. 받은 마음만 간직하고 물건은 버리십시오. 주신 분도 여러분이 안 쓰는 걸 보면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청소하기 쉽습니다. 이사하기도 편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을 안 남깁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 나중에 가져갈 거냐고 물으십시오. 안 가져간다고 하면 지금 버리십시오.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물건 안 가져갑니다. 기부하십시오. 버리기 아까우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옷, 가구, 책, 기부할 곳 많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기부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75부터는 가볍게 사십시오. 물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없어야 자유롭습니다. 정리하고 사는 삶이 진짜 멋진 삶입니다. 75부터는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내일도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달도, 내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75가 넘으면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무섭다고요? 슬프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모 씨, 79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75세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오 씨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었습니다. 제주도 한 바퀴 돌기, 손주들과 여행 가기, 옛 친구들 만나기, 바다에서 수영하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오 씨는 매일 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손주들과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수영도 했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 씨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행복하게 살았더니 병도 도망갔다고 말입니다. 지금 오 씨는 79세입니다. 여전히 매일을 마지막처럼 삽니다. 하고 싶은 건 미루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만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갑니다. 오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언젠가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75가 넘으면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오늘 말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75가 넘어서까지 원수 지고 살 필요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미움 갖고 사는 건 피곤합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후회를 정리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모든 게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웃으십시오. 매일 웃으십시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십시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사진을 찍으십시오. 오늘의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손주와 함께,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십시오. 추억을 만드십시오. 나중에 보면 행복합니다. 선물을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도 선물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저녁에는 오늘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돌아보십시오. 후회 없는 하루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75부터는 매일이 보너스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그러면서도 내일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75부터는 체면 따위 다 버리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 시선 신경 쓰십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못하는 게 있습니까? 75가 넘으면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남은 인생 남 눈치 보며 살 겁니까? 평생 체면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창피한 일 안 하려고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체면 버릴 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 때입니다. 천안 동남구에 사시는 신모 씨, 77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신 씨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교사였던 신 씨는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말투도 조심했습니다. 남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 씨는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댄스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교사가 춤추면 품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주저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춤추면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5세 되던 해, 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체면 따지다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가는 날 정말 떨렸습니다. 손주뻘 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춤추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춰보니 행복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응원해줬습니다. 나이 들어서 춤추는 거 멋있다고, 존경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신 씨는 댄스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학원에 갔습니다. 발표회에도 나갔습니다. 무대에 서서 춤을 췄습니다.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나이감 못한다고, 창피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피한 게 뭐가 있냐고, 행복한데 뭐가 문제냐고 말입니다. 지금 신 씨는 댄스 강사입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춤을 가르칩니다. 7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체면 따위 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들 눈치 보고 계십니까? 나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피하다고 포기하십니까? 75가 넘으면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화려한 옷 입고 싶으면 입으십시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염색하십시오. 머리 염색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밝은 색으로 염색해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 염색하면 안 된다는 법 없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으면 젊어 보이게 하십시오. 화장하십시오. 여자 어르신이라면 화장하십시오. 립스틱 바르고 볼터치하고 예쁘게 꾸미십시오. 75가 넘었어도 예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패션에 신경 쓰십시오. 젊은이들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면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으면 입으십시오. 노인복만 입으라는 법 없습니다. 연애하십시오. 배우자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십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십시오. 75가 넘어도 연애할 권리 있습니다. 재혼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자식들 반대해도 하십시오. 자식들이 창피하다고 말립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식들 체면 지켜주려고 불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SNS 하십시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SNS 하면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요즘 노인 유튜버 많습니다. 늦게까지 놀아도 됩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싶으면 노십시오. 늙었다고 일찍 자라는 법 없습니다. 신나면 밤새도록 놀아도 됩니다. 큰 소리로 웃으십시오. 공공장소에서도 웃고 싶으면 웃으십시오. 물론 민폐는 안 되지만 적당히 즐거우면 표현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창피해도 괜찮습니다. 75가 넘으면 실수도 매력입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이가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비웃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75부터는 자유롭게 사십시오. 체면, 품위, 나이가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체면 버리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75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누군가와 항상 함께 있어야 안심되십니까? 75가 넘으면 혼자 있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결국 혼자 남습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불행해집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권모 씨, 78세 어르신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권 씨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5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권 씨는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권 씨는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카페, 어디든 갔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권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6세 되던 해, 권 씨는 시도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루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권 씨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글로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지금 권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권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외로움이 두렵습니까? 75가 넘으면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식당에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명상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십시오.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하십시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75부터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75부터는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렵습니까? 슬픕니까? 75가 넘으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십시오.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완성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떠나면 남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준비하고 떠나면 모두가 편안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모 씨, 81세 어르신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75세부터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썼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 씨는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을 직접 골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진 쓰라고 미리 줬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자녀들을 위한 배려라고 말입니다. 이 씨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습니다. 여행도 갔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과 화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 씨는 81세입니다. 언제 떠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준비는 다 됐다고 말합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게 마지막 책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계십니까? 75가 넘으면 준비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유언장을 쓰십시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십시오. 자녀들끼리 다투지 않도록 명확하게 쓰십시오. 이게 자녀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장례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치를지 정하십시오. 화장할지 매장할지, 장지는 어디로 할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영정사진을 준비하십시오. 직접 고르십시오. 환하게 웃는 사진으로 고르십시오. 슬픈 얼굴로 기억되지 마십시오. 웃는 얼굴로 기억되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으십시오. 후회하며 떠나지 마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원수 지고 떠나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고 떠나면 후회합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평생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죽고 나서 전달되도록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선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준비된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75부터는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십시오. 준비하고 떠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7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70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70부터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절에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직장일, 배우자, 자기 자녀들, 이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부모까지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한모 씨, 74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다 됐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챙겼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 씨는 자식들이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늙으면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생일에도 연락 없습니다. 아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씨는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자식들과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한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자식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자식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다 72세 되던 해 한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자식 생각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 씨는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전화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감사 보너스입니다. 와주면 고맙고 안 와도 섭섭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십시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자식에게 베풀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주십시오. 용돈도 그만, 집안일 도와주기도 그만, 손주 봐주기도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지내십시오. 서로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못되어도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여러분 덕분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 대신 친구를 만드십시오. 자식보다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투자하십시오. 우정을 쌓으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는 순간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서운함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화도 없습니다. 70부터는 자식 없이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70부터는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조심하고 계십니까? 70년 동안 눈치 보며 사셨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남은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평생 남의 눈치만 봤습니다. 이웃 눈치, 친척 눈치, 자식 눈치, 심지어 손주 눈치까지 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창피하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포기했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갔습니다. 옷도 허름한 것만 입었습니다. 사치한다고 욕먹을까봐 두려웠습니다. 70세 생일날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숨죽이며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하고 싶었던 걸 시작했습니다.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웃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춤이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춤추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밝은 색깔의 멋진 옷을 샀습니다. 친척들이 나이감 못한다고 수군댔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입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친구들과 일본도 갔습니다. 자식들이 돈 아끼라고 잔소리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즐기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김 씨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의 눈치 안 보니까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삽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까? 친척들이 욕할까봐 조심하십니까? 자식들이 싫어할까봐 참고 계십니까? 70이 넘도록 그렇게 사실 겁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남들은 여러분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입고 싶었던 옷 입으십시오. 먹고 싶었던 거 드십시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사치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평생 모은 돈 쓰는데 무슨 사치입니까? 자식 줄 돈 아껴서 뭐 합니까? 자식들은 어차피 부모 재산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쓰십시오. 창피하다고요? 70이 넘어서 뭐가 창피합니까?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비웃을 자격 없습니다. 나이값 못한다고요? 나이값이 뭡니까? 늙으면 죽은 듯이 살아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늙어도 즐겁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신나게 사는 게 나이값입니다. 체면 버리십시오. 허세 버리십시오.
착한 사람 노릇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솔직하게 사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하십시오.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십시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70부터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남을 위해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십시오.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인생,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70부터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돈 모으고 계십니까? 자식 주려고 나중을 위해서 아끼고 계십니까? 그 돈 언제 쓸 겁니까? 관 속에 가지고 들어갈 겁니까?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아껴서 모았습니다.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모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중을 위해서 자식들 주려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송모 씨, 76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쓰는 걸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냉장고에 상한 반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전기 아낀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송 씨는 예금 통장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아끼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돈 쓰는 게 불안했습니다. 자녀들이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송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송 씨는 사양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74세 되던 해, 송 씨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수술도 항암도 소용없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송 씨는 후회했습니다. 송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다고,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보고,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어보고 죽는다고 말입니다. 통장에 있는 2억 원이 무슨 소용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송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낀 돈은 자녀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자녀들은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차도 바꿨습니다. 송 씨가 평생 아낀 돈을 자녀들은 쉽게 썼습니다. 송 씨는 그 돈으로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돈으로 뭐 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안 쓰고 모아둘 겁니까? 자식 주려고 아끼십니까? 자식들은 그 돈 기대 안 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좋은 옷 입으십시오. 편한 집에서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쓰는 모습 보는 게 자식들도 좋습니다. 돈 아끼다 죽으면 자식들이 더 슬퍼합니다. 나중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이 언제입니까? 80세입니까? 90세입니까? 그때 가서 쓸 체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움직일 수 있을 때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 다 가보십시오. 제주도, 유럽, 일본, 동남아, 어디든 가십시오. 돈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추억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행의 기억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보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소화도 안 되고 씹지도 못합니다. 취미 생활에 투자하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십시오. 골프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도 편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십시오.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돈 아까워서 불편한 집에서 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좋은 병원 가십시오. 비싼 약이라도 먹어야 하면 드십시오. 건강검진 꼼꼼히 받으십시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70부터는 펑펑 쓰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번 돈입니다. 여러분이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쓸 권리가 있습니다. 돈 아끼다 죽지 마십시오. 돈 쓰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70부터는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옛날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예전에는 이랬다고 과거에만 매달려 계십니까? 과거에 살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가 그립습니다. 자식들 어렸을 때가 그립습니다. 일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억이 미화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박모 씨, 73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과거에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어땠다는 이야기, 회사 다닐 때 얼마나 잘났는지 자식들,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옛 직함으로 불리고 싶어 했습니다. 명함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이 박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옛날 자랑만 하니까 지겨웠습니다. 자식들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 100번 들었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박 씨는 우울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는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72세 되던 해,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겁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과거 이야기를 그만뒀습니다. 옛날 명함도 버렸습니다. 과거의 직함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70대 노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찍는 사진이 중요했습니다. 박 씨는 행복해졌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현재가 보였습니다. 오늘이 소중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자랑 안 하는 박 씨가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전 직함에 매달리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의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일하던 시절의 권위를 버리십시오.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옛날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정말 지겨워합니다. 그 이야기 수백 번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는 독입니다.
현재를 망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십시오. 70이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지금부터 도전하십시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도전이 더 멋집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미래를 꿈꾸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십시오. 다음 달에 뭐 할 건지, 내년에는 어디 갈 건지 계획하십시오. 앞을 보고 사는 사람이 젊어 보입니다. 70부터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는 추억으로만 간직하십시오.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십시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70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게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슬픕니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70년을 잘못 살아온 겁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살고, 형제자매와 살고, 배우자와 살고, 자녀와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이모 씨, 75세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이 씨는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씨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까지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고요한 게 무서웠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의존적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 씨는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73세 되던 해, 이 씨는 책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철학책을 한 권 빌렸습니다. 읽는데 빠져들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내 생각도 덜 났습니다. 이 씨는 매일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시집도 읽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경로당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책 읽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 씨는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적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지금 이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걸 즐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읽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저녁에 조용히 글 쓰는 시간이 평화롭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싫습니까?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십시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식당에 혼자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누구 기다릴 필요 없고, 메뉴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먹는 속도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십시오. 혼자 공연 보러 가십시오. 혼자 여행도 가십시오. 동행자가 없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더 자유롭습니다.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취미가 있으면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십시오.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시간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경로당에 매일 갈 필요 없습니다. 자녀에게 매일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70부터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7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80세, 90세까지도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분들이 70대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진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모 씨, 74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0세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팔팔했습니다. 그런데 71세 되던 해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 먹기도 귀찮았습니다. 등산도 그만두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1년 만에 당뇨가 생겼습니다. 2년 만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년 만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했던 박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박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박 씨를 무너뜨린 것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박 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과 무기력함입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진짜 이유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랑 이야기하셨습니까? 어제는요? 그저께는요? 혹시 며칠째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 동안 724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모 씨, 78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씨는 72세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집에 틀어박힐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갈 것인가. 이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경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나가니 얼굴을 익힌 분들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에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찼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통화할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씨는 78세입니다. 약 먹는 것 없이 건강합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입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최고의 명약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집에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고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고립은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50%나 높습니다.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위험합니다. 고립이 곧 병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뇌가 늙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치매가 빨리 옵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바로 뇌 운동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없애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모든 병을 불러옵니다. 경로당에 나가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종교 활동을 하십시오.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취미 모임을 만드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한 달만 나가십시오. 금방 익숙해집니다. 친구가 생깁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생명줄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생각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과거만 떠올립니다. 후회만 합니다.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웃게 됩니다. 현재를 즐기게 됩니다.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70세 이후 오래 사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장수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두 번째 이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습니까? 집안에서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전부는 아니십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암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닙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모 씨, 76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71세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니 무리하게 걷지 말라고, 집에서 쉬라고 말입니다. 최 씨는 의사 말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걷지 않았습니다. 산책도 그만뒀습니다. 시장도 안 갔습니다. 경로당도 안 나갔습니다.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그게 무릎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1년 후 최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릎은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근육이 빠지니까 무릎을 지탱할 힘이 없어졌습니다. 걷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은 아예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뇨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살은 쪘는데 근육은 없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겼습니다. 밤에는 잠도 안 왔습니다.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2년 후 최 씨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년 후에는 워커를 사용했습니다. 4년 후에는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망가뜨린 겁니다. 여러분은 최 씨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누워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집니다. 70대에는 1년에 근육의 8%가 사라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근육이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없으면 집에만 있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걷기만 해도 수명이 늘어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당뇨 위험이 50% 줄어듭니다. 치매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매일 걸으십시오. 아프더라도 걸으십시오.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조금씩 걸으면 됩니다. 집 앞 한 바퀴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2바퀴, 3바퀴로 늘리십시오. 무릎이 아프다고요? 그래도 걸어야 합니다. 물론 무리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에 좋습니다. 움직여야 관절에 영양이 공급됩니다. 근육이 생겨야 무릎을 보호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요? 그래도 걸어야 합니다. 누워만 있으면 허리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걷기가 최고의 허리 운동입니다. 바른 자세로 천천히 걸으십시오. 계단도 오르십시오. 엘리베이터만 타지 마십시오. 한 층만이라도 계단으로 오르십시오.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하체 운동입니다. 심장도 강해지고 폐활량도 늘어납니다. 스트레칭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쭉쭉 펴십시오. 관절을 부드럽게 돌리십시오. 유연성이 떨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매일 스트레칭하면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혼자 운동하면 작심삼일입니다. 같이 하면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오래 사는 비결 2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고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몸을 쓰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3번째 이유는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뭘 드셨습니까? 혹시 김치에 밥만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한 끼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충격적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이 전부입니다. 반찬이 없습니다. 과일도 없습니다. 우유도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게 없습니다. 혼자 먹는데 뭐하러 만드냐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모 씨, 73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2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정 씨의 밥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된장찌개,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불고기, 항상 따뜻한 밥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정 씨의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은 빵 하나로 때웠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녁은 아예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혼자 먹으니 맛도 없었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정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12kg 빠졌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라고 말입니다. 73세 노인이 영양실조라니 정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는 안 고픈데 영양실조라고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칼로리는 충분해도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영양실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 세끼 제대로 드시고 계십니까? 고기는 드십니까? 생선은요? 과일은 드십니까? 우유는 마십니까? 아니면 정시처럼 대충 때우고 계십니까?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귀찮아서 안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모든 병이 찾아옵니다. 단백질을 꼭 드십시오. 고기, 생선, 계란, 두부를 매일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은 반드시 드십시오. 채소도 드십시오. 김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를 드십시오. 과일도 매일 드십시오. 사과, 바나나, 귤, 무엇이든 좋습니다. 과일은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하루 한 개의 과일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도 드십시오. 칼슘이 필요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골절이 옵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 한 잔의 우유가 뼈를 지켜줍니다. 물을 많이 마십시오.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몸은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 1리터 이상은 마셔야 합니다. 물을 안 마시면 변비가 오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먹기 싫으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무료 급식을 이용하십시오.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식욕도 생기고 맛도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니까 건강에도 좋습니다. 요리하기 힘들면 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요즘은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도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꼭 드십시오. 억지로라도 드십시오. 먹는 게 곧 약입니다. 제대로 먹어야 오래 삽니다. 70세 이후 오래 사는 비결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세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네 번째 이유는 병원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간 게 언제입니까? 몸이 아파도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한 번의 미루기가 생명을 앗아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을 두려워합니다. 병원에 가면 큰 병을 발견할까봐 무섭다고 합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검사 받기도 싫고, 의사 말 듣기도 싫고, 약 먹기도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자살 행위입니다. 광주 동구에 사시는 강모 씨, 75세 어르신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72세 되던 해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트림도 자주 나왔습니다. 가끔 명치가 아팠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거부했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가면 이것저것 검사하고 돈만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시경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강 씨는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 먹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자녀들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3기였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왔으면 완치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수술도 어렵다고 말입니다. 강 씨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후회됩니다. 1년 전에 병원에 갔더라면, 친구들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병원이 무서워서 미뤘다가 죽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이 이상한데 병원 가기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검진 받으라는 통지서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서워서, 귀찮아서, 돈 아까워서 안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초기에 잡으면 관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합병증이 옵니다. 국가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65세 이상은 2년마다 무료입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무료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런데도 안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안 받으십니까? 검진 통지서가 오면 바로 예약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는 말은 영원히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전화하십시오. 예약하십시오. 검진 받으십시오. 내시경이 무섭다고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끝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십시오. 작은 증상이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을 제때 드십시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좋아진 것 같다고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귀찮아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만성질환이 있으면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귀찮다고 안 가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을 믿지 마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먹지 마십시오.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이상한 치료를 받다가 손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말을 들으십시오.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곳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장수의 비결입니다. 70세 이후 오래 사는 비결 4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5번째 이유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 건강한데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암도 없고 심장도 괜찮고 뇌도 멀쩡한데 그냥 죽습니다. 의사들도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압니다. 그분이 살고 싶은 마음을 잃었다는 걸 말입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윤모 씨, 77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퇴직 후에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동창회 총무도 맡고 손주 돌보기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75세 되던 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모든 활동을 그만뒀습니다.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동창회도 안 나갔습니다. 손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 사진만 보며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거부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없는 세상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윤 씨는
20kg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변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윤 씨는 잠든 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신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압니다. 아버지는 살 이유를 잃어서 돌아가셨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이 기다려지십니까? 오늘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할 일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다음 달에 기다려지는 일이 있습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이유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친구,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경로당,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동창회, 이런 작은 약속들이 생명을 지탱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많으십니다. 자녀를 잃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슬픔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만드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십시오. 노래교실에 등록하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악기를 배우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초등학교 급식 봉사, 도서관 책 정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주를 만나십시오. 손주와 시간을 보내십시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손주와의 약속이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에 가십시오. 친구들과 단체로 가도 좋고, 자녀와 함께 가도 좋습니다. 다음 달 여행 계획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먹은 음식, 오늘의 날씨, 오늘의 기분을 적으십시오. 일기를 쓰다 보면 내일도 쓸 거리를 만들고 싶어집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십시오.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으면 돌봐야 할 생명이 생깁니다. 아침에 밥을 줘야 하고, 산책을 시켜야 하고, 놀아줘야 합니다. 이게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살아갈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기쁨, 작은 기대, 작은 책임이면 충분합니다. 70세 이후 오래 사는 비결 5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